우리 잠 얘기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잠을 어느 정도 자는 게, 그리고 잠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고, 또 잠을 어느 정도 자야 되는지, 또 좋은 잠과 별로 안 좋은 잠이 있는지 등등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잠은 몇 시간씩 주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장 교수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보통 한 5시간? 5시간. 우주먼지님은? 저는 새벽 2시에 자서 7, 8시에 일어납니다. 역시 뭐 5시간, 6시간 정도네요. 근데 잠들면 바로 주무세요? 아니면 2시 누우면 한 2시 반까지는 뭐 이런저런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냥 누우면 바로 기절해버려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룸메이트부터 해서 되게 신기해했어요. 아, 그 누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아니, 다들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제 저희가 MT 가고 막 그랬을 때 저랑 이대한 교수님이 같은 방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또 저희 자기 전에 밤 늦게까지 게임 시켜놓고 잤었잖아요. 제가 혼자 잠꼬대로 게임했다고. 네.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이 되게 깜짝 놀라셨다고. 아, 근데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랬나 봐요. 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잠을 굉장히 잘 드는 우리 우주원지님. 우리 교수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젊었을 때 조금 늦게 잤는데 50대 중반이 넘으니까 한 8시 반 되면 졸려요. 8시 반이요? 네, 요즘은 그래서 일찍 자요.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없다면 한 9시 반, 10시쯤 자서 새벽에 그런데 잠깐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자는 편이고요. 요즘은 어젯밤만 해도 10시 반에 자서 6시에 눈을 떴으니까요. 그럼 거의 뭐 7시 반 8시간 가까이 주무시네요, 그죠? 아, 근데 잠도 많이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우 교수님은요? 저는 우주먼지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시나 3시 정도에 자서 네. 8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네. 대신 잠은 바로 네, 잠은 네. 누우면 바로? 한 10분? 아, 그래요? 네. 여튼 잠을 자는 게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많은 뭐 의학자나 이런 분들도 한 7시간, 8시간은 꼭 좀 챙겨 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략 한 우리 하루 24시간이라고 치면 한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뇌나 우리 신체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잘 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뇌의 이제 노폐물 청소. 뇌에 이제 많은 노폐물들이 이제 쌓이면 뭐 나중에 뭐 치매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게 청소가 잘 돼야 네. 깨끗한 게 유지가 되고,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림프에 림프액으로? 네, 청소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 림프액 그거는 노폐물이 담겨 있는 림프액은 그 뇌막은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겠냐? 그걸 배출하는 그 경로를 저희 한국 연구진이 밝혀서 되게 좋은데 논문을 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뇌 청소하는 메커니즘을? 네, 네.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밝혀내지? 왜냐면 뇌 안을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동물을 아마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인간에게 하려면 이제 뉴로이미징 같은 걸로 뭐 스캔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하긴 동물들도 그치, 하루 종일 막 그 천적한테 쫓기고 먹이 찾아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는 그걸 좀 뇌 청소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뇌 기억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 하여튼 잘 때는 뭐든지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 정리하듯이 안에 있는 살림을 하는 거죠,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중요한데, 경험을 하면서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많이 이제 시냅스를 형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가지치기도 일어나고, 그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는 동안 장기 기억의 공고화들이 많이 일어나서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필터링하고 없애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낮에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또 해요. 자면서? 네, 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예, 많이 예, 했는데, 깨어있을 때 갔던 트랙을 거꾸로도 가보기도 하고 다시 와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플레이스 셀 이제 그런 게 네네네네. 있잖아요. 뇌에 해마의 그 장소에 대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발화하는 게 패턴이 낮에 갔던 그 패턴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플레이라 그러는데, 낮에 했던 걸 다시 리플레이 하면서 이때 이랬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의식적이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실 때 이미 다 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근데 그렇게 리플레이를 하면 어쨌든 가상이지만 학습을 해서 남는 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유효한 학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자는 동안에 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남게 되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낮에 있었던 기억을 더 깨끗하고 더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은 다 날리고 그렇게 저장을 하는 거를 자는 동안 하는 거라고. 그거 리플레이 할 때 네. 뭐 2배속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도 더 빨리 일어난다고. 그렇죠. 너무 천천히 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지. 굉장히 빨리. 비효율적이니까. 네. 한 뭐 몇 배속으로 지금 그렇겠죠. 정확하게 몇 배속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다. 재밌다. 아, 그래서 인셉션 같은 영화에서 그런 설정을 했나? 현실 세계에서는 아, 순식간에 맞아요. 지나가는데 아, 맞아요. 꿈속에선 더 길게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시간이 맞아요. 표현하잖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감정적인 처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통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중요했던 사건들은 조금 더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면서 더 길게 하든지. 뭐. 아, 그 막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고 아, 이건 이렇게 좀 토닥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는 시간에 다 해주는 거군요. 네. 잠은 좀 많이 자야 되겠네. 근데 너무 많이 자면 또 안 좋다고 하고 7, 8시간 그 권장 수면 시간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예? 보통 다 대규모 역학조사 같은 걸로 수면 시간을 다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난 몇 시간 잤다 이렇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제 건강 지표들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7시간, 8시간이 최적의 어떤 시간인데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셨던 분이 네이처 에이징에다가 실제로 논문을 UK 바이오뱅크라고 영국에서 엄청 대규모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네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이제까지 8시간이 최적의 시간인 줄 알았지? 우리가 7시간으로 밝혔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7시간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최근 결론으로 하면 7시간이에요? 7시간으로 자기들이 밝혔고 그게 이제 정설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7시간을 요새는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8시간 많이 추천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연구는 그러면 영국인 기준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인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다를 아니에요? 수도 있죠. 아, 네. 한국인 한 5시간일 수 있어. 저는 이제 정리한 게 많댔잖아요. 노폐물이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네. 알츠하이머 일으키는 게 네. 뭉치면 알츠하이머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자는 동안에 분해를 시키거든요. 아, 베타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라는 그 화학 물질을 네. 이게 얘- 뭉쳐지면 네, 뭉치면 섬유처럼 돼서 뇌 속에 막 섬유화가 되면서 알츠하이머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뭉치냐에 대한 연구랑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나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네. 확실한 건 얘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생긴다까지는 확실한데 근데 얘가 왜 뭉치는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지는 지금 그건 연구 중이고. 계속 하고 있어요. 가설이나 단편적인 것만 있어. 근데 그 잠을 너무 안 자면 치매 같은 거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 그건 확실히 거의 확실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봤던 거 궁금했던 게 사실 인간이 뇌가 처리하는 에너지 중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를 한대요. 그래서 쉴 때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음악 듣거나 쉬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으면 에너지 아, 소모량이 훨씬 그래요? 적은데 그러면은 눈만 감고 쉬는 것과 자는 거를 비교하면 자는 게 훨씬 적나를 봤더니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만 차단해도 꽤나 도움 된다는 네, 거예요. 대충 두 개 비교하면은 네. 거의 한 150kcal 내외 정도라서 네. 에너지만 놓고 보면 자는 게 엄청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자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휴식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쉴 때는 그냥 잠 못 자면 눈만 눈만 감고 감고 있어도 있어도. 사실 거의 자는 정도의 에너지 소모인데 그러다 잠들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자는 게 그렇게 정리하는데 좋다면 7시엔 자고 일어났어. 2시간 있다가 다시 또 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잘 때도 또 안 좋아진다고 해요. 이게 적게 자는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봤는데 많이 자는 거에 대한 연구는 또 없나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많이 자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결국에 이 얼마나 좋으냐가 이 U-쉐입이 뭐 인버티드 U-쉐입인가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를 Y축으로 하면은 많이 안 좋다가 좋았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너무 많이 자면. 그런 그 곡선을 이제 반복적으로 발견을 하니까 아 이거 과도하게 자는 것도 좋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마 물어보신 게 끊어서 쪼개 자는 아. 거랑 한 번일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반응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렘 수면 있고 무슨 수면 있고 이게 네네네네. 결과적으로 어떤 단계일 때 우리 뇌가 작업을 하니까 그런 뇌파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끊어 자거나 하면은 우리 모든 게 사실 예열이 필요하잖아요. 단계별로 들어가서 네. 불도 막 껐다 켰다 계속하면 온도가 안 유지되는 것처럼 그래서 끊어 자는 건 확실히 효과가 덜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통잠을 자야 되는군요. 그게 제일 좋죠. 정해진 딱 한 7시간, 8시간 통잠 자는 게 제일 좋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장애라 부르는 게 자다 너무 자주 깨는 거를 예. 수면장애로 구분하는 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되지가 않는 거고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너무 오래 자서 안 좋은 거는 이게 혈전이 생긴대요. 왜냐면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이거 사람 죽은 다음에도 그 순환이 멈추면은 그 시반이라고
고인하고 이 예, 자국이 피가 고이는 것처럼 한 자세로 그래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대요. 아 그래요? 네, 막 뒤척이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자세를 바꾸고 해서 덜한데 가만히 자면 혈전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서 막 뒤척임이 심한 사람은 본인은 건강할지 몰라도 옆에 자는 사람이 죽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뇌가 하는 것도 에너지 관리거든요. 몸의 에너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해야 사실 몸이 거기에 적응도 하고 하는데 계속 자다 보면 에너지가 계속 절약되고 뭔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혈전이 뭐 생기는 거는 저는 처음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가 좀 더 빨리 긴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부터 네. 몸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어날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어날 준비를 해서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아침이 지나고 점심 지나고 뭐 하면서 좀 이제 또 낮아지고 그런 이제 하루 주기가 이런 몸의 모든 순환에 다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아마 깨지지 않나. 네. 어쩌면 우리 몸은 이제 딱 그 주기에 맞춰서 심장 박동이 좀 있다가 좀 세게 뛰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깨우면 진짜 그래서 짜증이 나는구나. 한 7시쯤 일어나려고 하는데 6시에 누가 깨워갖고 일어나면 몸이 막 천근만근 무겁기도 하고 잘 못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막 깨우고 이러면 네, 맞아요.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런 것도 제 생각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직 그런 예측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규칙적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애들 이렇게 일어나면 갑자기 어지러워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애들은 참 잘 자요. 애들 왜 이렇게 잠이 많아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각 나이대별로 적정 수면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면증이든 과수면이든 요게 그 나이대의 기준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성장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성장에 들어간 에너지가 많아서 성인이 됐을 때는 신체를 더 부풀리는 데는 더 이상 에너지를 안 쓰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뼈나 근육이나 이거를 늘리는 데서만 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잘 때 키 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잘 때 진짜 크는 것 같아요. 잘 때 하여튼 뭐 비누를 밟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그거 해야 이제 키가 큽니다. 그 성장 호르몬도 이제 잘 때 많이 나와서 그게 보통 확실한 근거가 네. 있구나.